안녕하십니까? 탈북민들의 소식과 북한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평양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들어 비뇨기과에 손님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오늘은 북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북민 새내기 권호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충격받은 것은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의 그곳에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남성들의 그곳 크기에 대한 불만족을 털어놓는 글을 보았을 때 북한 비뇨기과 간호사로서 한국 여성들 배가 불렀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비뇨기과 간호사로서 직접 본 북한 남자들의 몸에 대해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주 기절초풍 입에 개거품을 물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남성은 동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훌륭한 크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너무 욕심이 많네요. 권호민 님이 직접 본 북한 남자들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우선 일반 주민들부터 잘 사는 혈통 집안의 남자들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진료를 보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진료를 하며 빅데이터가 쌓여 공통점을 발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와 계층 그리고 얼굴과 상관없이 북한 남자라면 있는 공통점 첫 번째 바로 찌끄레기입니다. 이 찌끄러기를 한국에선 조밥이라고 하더군요. 북한 남자들은 찌끄러기에 대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씻는 방법이나 지식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비위생적인 것이라 인식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어 남자들이 여자들을 위해 그곳을 박박 씻거나 수술을 한다. 이거는 남자로서 자존심을 구기는 행위입니다. 북한 여자들은 이 찌끄레기들을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거죠. 또 웃긴 것이 북한 여자들은 그 찌끄레기가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라면 무조건 있는 분비물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진료를 들어가면 별의별 찌끄레기들을 다 봤습니다. 흰색의 길다란 실 같은 모양도 봤고 편도결석 같은 노란 포자 같은 덩어리들이 여러 개 있는 모양도 봤고 끝쪽의 원형을 따라 나이테처럼 쭉 이어지는 모양도 봤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작은 별 모양의 찌끄레기들이 뿅뿅뿅 있는 환자였는데 마치 건빵 속에 있는 별사탕처럼 현대미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며 찌끄레기가 없었던 남자는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그 5명의 남자들은 결벽증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찌끄레기가 많은 이유는 북한에서 고래잡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고래잡이를 대중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아니 아무도 안 하는 수술을 왜 여기에선 미친 듯이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전쟁으로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위생적이라며 고래잡이를 권했고 한국은 미국을 따르다 보니 어느새 세계 최고의 고래잡이 국가가 됐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남자들의 그곳에서는 찌끄레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색깔도 곱고 그 끝쪽이 반질반질 코팅한 것 마냥 예쁘게 빛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이 고래잡이를 하든 안 하든 보통의 한국 남자는 다 그런 빛깔을 띠는 겁니다. 그걸 보며 한국 여자들이 복받은 것이라 생각했죠. 북한 여자들처럼 찌끄레기를 꿀꺽꿀꺽 먹지 않아도 되고 아주 위생적으로 빛나는 그곳을 받아들이면 되니 병에 걸릴 위험도 없죠. 제 동무가 북한에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했는데 찌끄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여자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남자들 찌끄레기는 유독 독하고 코를 찌르거든요. 잠시만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죠? 마음 아픈 것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곳이 힘을 많이 잃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사회주의 체제하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려운 노동을 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마누라와 관계가 끊기게 되고 그곳의 기능이 잘 있는지 모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관계를 해야 자기의 기능이 상태가 어떤지 파악이 가능한데 이 기능을 쓰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쓰려고 하면 문제가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또 북한 여자들 중에선 기가 세고 우악스러운 면이 강한 여자들이 많아요. 남편이 영 힘을 못 쓰니까 오히려 꼽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남편은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만성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북한은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이런 부전에 관한 의료 시스템도 부족하고 충분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결국 힘을 잃게 되죠. 한국에서는 약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비뇨기과 카운터에서 잠깐 일을 하며 깜짝 놀란 것이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도 힘을 잃지 않고 약을 먹으며 스태미나를 관리하는 게 감명받았습니다. 북한에선 40대 되면 힘도 잃고 욕구도 사라져 남자들이 그것에 흥미를 잃거든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노인들도 그것에 대한 유의를 아직까지 즐기는 것이 큰 감동이었죠. 아마 30대 초반의 북한 남자와 60대의 한국 남자와 그곳의 힘이 비슷할 겁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꽤 오래 그곳의 힘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혹시 한국에서 따로 놀란 것이 있나요? 물론 있지요. 바로 피임 도구의 활용입니다. 그것도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선 보통 어린 여자들이 수술을 해서 피임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남자가 콩동을 껴서 여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며 한국 남자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간호사로 일하며 콩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환자들에게 말했지만 우리 북한 남자 환자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거든요. 근데 한국은 편의점이나 올리브영에서도 흔하게 팔잖아요. 가격은 그리 싸지 않지만 한국 남성들은 여자를 위해 기꺼이 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그곳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위해 피임 도구를 끼고 건강한 밤 생활을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감히 선진국의 남자가 아니구나 하는 부러움도 들었고요. 제 북한에 있는 여자 동무들이 한국 남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네요. 충격적이면서 흥미로운 북한 남자의 그곳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안전한 밤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네요. 이상 평양뉴스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